평생 은행에서 돈을 관리해 왔는데 정작 내 노후 준비는 부족한 기분이 드네요. 이 말은 58세에 퇴직한 한 은행 부지점장이 한 말입니다. 남의 돈을 불려주고 자산 관리를 조언하던 전문가였지만 막상 자신이 퇴직 후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막막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몇 억만 있으면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보니 이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돈이 적은 사람들도 많지만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과연 나는 평균 수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까? 몇 억 정도 있어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이 고민 아마 많은 50대, 60대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대략적인 자산 순위를 보면 대충 감은 잡히겠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입니다. 오늘은 58세에 퇴직한 은행 부지점장이 직접 겪은 고민과 현재 5060대가 현실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자산 규모가 같아도 얼마나 다른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2. 대한민국 50대, 60대의 평균 자산 수준. 먼저 우리나라 50대, 60대의 평균 자산 수준을 간단히 짚어볼까요? 50대 평균 자산 약 56억 원, 60대 평균 자산 약 45억 원, 부동산 포함 금융 자산은 12억 원 내외. 이 숫자만 보면 충분해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정작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퇴직 후 몇 억 정도 있어야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생활비로 월 300만 원을 쓰는 경우 20년간 최소 7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병원비, 가족 지원 비용, 예기치 않은 지출을 고려하면 최소 10억 원 정도는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자산이 같아도 전혀 다른 은퇴 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 사례 1 퇴직 후에도 월급 받는 58세 어씨 퇴직 전 금융자산 7억 원. 어씨는 58세에 은행에서 퇴직하며 약 7억 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이었죠. 그는 퇴직 후에도 매달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은퇴 후 돈을 굴리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어씨의 선택. 3억 원을 배당주와 리츠 REITS에 투자하여 월 10만 150만 원의 배당소득 확보. 2억 원을 안정적인 채권과 예금으로 운영. 2억 원은 필요할 때 사용할 생활비 계좌로 유지. 결과적으로 그는 매달 15만 2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면서도 원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일거리로 금융 관련 컨설팅을 하면서 월 100만 원 정도를 벌어 월 300만 원 이상을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 단순히 몇 억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 4. 사례 20억 있지만 불안한 60세 B씨 퇴직 전 자산 10억 원. B씨는 60세에 퇴직할 당시 총 자산이 10억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의 문제는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B씨의 상황. 7억 원짜리 아파트 보유 본인 거주. 2억 원은 상가 건물 투자 월세 수익 100만 원. 금융 자산은 1억 원 예금과 펀드. B씨는 처음에는 월세와 예금 이자로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 경조사비, 차량 유지비 등을 합치니 월 400만 원이 필요. 상가 월세 100만 원과 예금 이자로는 부족해 결국 자산을 일부 처분해야 하는 상황. 결국 그는 본인 아파트를 담보 대출받아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었고 돈 걱정 없는 은퇴를 꿈꿨던 계획과 달리 점점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교훈 자산이 많아도 유동성이 없으면 노후가 불안해진다. 노후 준비 시 반드시 현금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5.
사례 3-5억 원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62세 C씨. C씨는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5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그는 미리미리 소비를 줄이고 은퇴 후 생활을 단순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C씨의 선택. 지방으로 이사하여 주거비 절감 월세 30만 원. 소비 습관을 바꿔 월 200만 원 이내에서 생활. 퇴직 후에도 가벼운 유튜브 콘텐츠 제작로, 소득 창출. 결과적으로 그는 적은 돈으로도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 노후의 질은 자산 규모보다 소비 습관과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6. 결론 돈보다 중요한 것 플랜. 몇 억 있어야 노후가 걱정 없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5억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 10억 있어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입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라. 유동성을 고려해라. 부동산에 올인하지 말 것. 소비 패턴을 미리 조절하라. 58세에 퇴직한 은행 부지점장도 결국 이 점을 깨닫고 퇴직 후 재정 계획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퇴직 후에도 돈 걱정 없는 삶. 58세 은행 부지점장이 깨달은 것. 1.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 퇴직 전에 7억 원 정도 모아뒀으니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이 돈이 과연 2030년 동안 충분할까? 라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58세에 은퇴한 은행 부지점장이 한 말입니다. 평생 돈을 다루던 사람이지만 막상 자신의 노후 준비는 예상보다 허술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자산 규모 자체는 적지 않았지만 핵심은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몇 억이 있어야 은퇴가 가능하다라는 기준을 세우지만 사실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자산 총액이 아니라 매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입니다. 2. 내가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할 때까지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자산 규모에만 집중하고 그 돈을 어떻게 유지하고 굴릴 것인지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씨 자산 7억 원 금융상품과 배당주에 투자해 월 200만 원의 수입을 확보. B씨 자산 10억 원 부동산에 9억이 묶여 있어 월세 100만 원이 전부. C씨 자산 5억 원 생활비를 줄이고 온라인 강의로 월 150만 원 추가 소득 확보. 이 셋 중 누가 가장 여유롭게 살까요? 의외로 어씨와 C씨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달 현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10억이 있어도 그 돈이 묶여 있거나 쉽게 꺼내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가진 돈이 없다와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5억이 있더라도 월 15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꾸준히 있다면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3. 당신의 노후, 은행 잔고가 아니라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이 결정한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꾸준히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배당과 이자로 현금 흐름을 만들기. 2. 퇴직 후에도 가벼운 일을 통해 소득 만들기. 3. 고정 지출을 줄이고 지출 패턴을 바꾸기. 이 세 가지를 제대로 활용하면 은퇴 후에도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하나씩 풀어볼까요? 4. 사례 1. 58세 은행 부지점장, 금융자산을 활용해 월급처럼 받다. 어씨는 퇴직하면서 7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었죠. 이 돈을 그대로 두면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어씨는 배당주, 채권, 리츠 REITs, 정기예금을 활용해 돈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씨의 투자 방식. 3억 원을 배당주와 리츠 REITs에 투자해 연 57% 수익 월 120만 원. 2억 원은 채권과 예금으로 안정적 운용 월 50만 원. 2억 원은 필요할 때 쓰는 비상자금. 이렇게 함으로써 어씨는 매달 170만 원, 20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죠. 여기서 핵심은 원금을 갉아먹지 않으면서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자산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사례 2 60세 퇴직 공무원. 하지만 돈 걱정이 끝나지 않다. B씨는 60세 공무원으로 은퇴했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부동산도 있었고 자산도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돈이 모자랐습니다. B씨의 문제점. 7억짜리 아파트에 거주 유동성 부족. 2억짜리 상가에서 월세 100만 원 수입. 금융 자산은 1억 원 예금 펀드. 퇴직 후 몇 달은 괜찮았지만 건강보험료, 각종 세금, 경조사비, 차량 유지비 등을 계산하니 매달 35만 4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금 흐름은 월 100만 원 연금뿐이라서 적자 상황이었죠. 결국 아파트를 담보 대출받아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교훈. 부동산이 많다고 노후가 안정적인 것이 아니다. 현금 흐름이 없으면 아무리 큰 자산도 무용지물이다. 6. 사례 3 62세 자영업자. 지출을 줄이고 가벼운 일을 하며 만족한 삶. C씨는 62세에 자영업을 정리하고 퇴직했습니다. 남은 자산은 5억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죠. 하지만 그는 소비를 줄이고 가벼운 일을 하면서 오히려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C씨의 전략.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해 주거비 절감, 월세 30만 원. 자동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과 도보생활. 은퇴 후 유튜브와 온라인 강의로 월 150만 원 추가 수입. 이 덕분에 그는 월 200만 원 이내에서 생활하면서도 추가 소득 덕분에 자산을 거의 쓰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훈. 무조건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출을 조절하고 작게라도 소득을 만들면 불안이 줄어든다. 7.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이다. 결국 은퇴 후 삶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자산 규모가 아니라 현금 흐름과 소비 패턴입니다. 자산이 많아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불안하다. 적은 돈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있으면 여유롭다. 소비를 조절하면 적은 돈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를 했다면 단순히 몇 억 있어야 할까? 를 고민하기보다 내가 매달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쓸 것인가? 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당신의 노후, 잔고가 아니라 현금이 흐르는 삶을 설계해 보세요.